반갑습니다. 베이스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나스 장비에 클라이언트 PC에서 접근하는 어떤 부분까지 이렇게 확인을 했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제어판에서 그룹 권한에 대한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룹은 말 그대로 사용자 계정을 각각의 이런 어떤 사용자 계정을 하나 이렇게 그룹으로 이렇게 묶어 가지고 또 그룹이라는 어떤 형태의 계정을 만들어서 그룹 계정이라 할까요? 그룹이라는 그런 어떤 형태로 만들어서 거기에 그런 어떤 소유권 권한들을 이렇게 부여하는 그런 어떤 형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룹 또한 마찬가지로 사용자 계정처럼 이렇게 생성을 이렇게 해줄 수가 있는데, 그룹을 한번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룹하고 그룹에서의 그런 어떤 소유권 부분과 사용자에서의 소유권 부분과의 그런 어떤 차이점들을 하나하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생성되어 있는 그룹에는 어드미니스트레이터 해가지고 데폴트 어드민 그룹이 있고, 그 다음에 웹 서비스 그룹이 있고, 그 다음에 유저 그룹이 있고, 그래서 유저 그룹으로도 계정을 한번 만들어 봤고, 어드민으로도 계정을 한번 만들어 봤고 그러는데, 별도로 따로 이제 자기만의 그런 어떤 형태의 그룹을 만들어서 각각의 이 나스 서버를 이용하는 사용자들을 하나의 그런 어떤 단일한 그런 어떤 형태의 자기만 주어지는 그런 어떤 형태의 권한으로 묶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성 버튼을 눌러 가지고 그룹 한번 들어가서 한번 묶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일단은 테스트 그룹이라 해가지고 테스트 GROUP 그룹에서 테스트 그룹을 만들고 계정 확인용으로 권한 확인용으로 해야 되겠네요. 그냥 권한 확인용으로 해서 하나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다음 누르고, 여기 보면 이제 공유 폴더의 권한을 이렇게 설정하고 할당하라는 형태의 메시지부터 나오게 되는데, 그전에는 이제 사용자 계정에서 각각 따로따로 접근할 수 있는 그 공유 폴더를 지정을 했는데, 여기서는 그룹으로 이렇게 지정을 하는 형태가 나오다 보니까 전체 그 공유 폴더들을 다 이렇게 리스트화 해가지고 그 리스트를 지정을 해주는 형태로 소유 권한을 이렇게 지정할 수 있는 형태의 메뉴가 이렇게 나와지죠. 그래서 여기서 읽기 쓰기를 만약에 체크를 하게 되면 노트북 PC하고 방송용 PC 이 두 그 공유 폴더는 다 우리가 이제 접근할 수도 있고, 읽기 쓰기가 권한이 주어지니까 다 거기서 폴더도 생성할 수 있고 파일도 만들 수가 있는 형태가 되죠. 다음 버튼 눌러보도록 할게요. 일단은요. 그리고 볼륨에서 이제 할당량 이거를 이제 쿼터라고 그러는데, 쿼터는 하드의 공간을 어떤 제한을 주는 그런 어떤 형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권한의 이 그룹에 속해 있는 그런 어떤 사용자들한테 각각의 공유 폴더에 접근할 때 그 할당량을 줌으로써 100기가면 100기가 이렇게 줌으로써 그 용량만큼만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형태가 되지는 거고, 또 여기도 마찬가지 이 지금 나스 장비에 깔려 있는 여러 가지 응용 프롬들이 있는데, 그런 어떤 응용 프롬들을 접근할 수 있는 권한, 허용 또는 거부 그런 어떤 형태로 할 수 있는 형태가 되죠. 그리고 속도까지 이렇게 나오는 형태가 되집니다. 그리고 다음 누르고 설정 내용을 확인하라고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적용하게 되면 이 그룹이 하나가 더 생성이 되집니다. 테스트 그룹이라 해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이 사용자 계정에서 봤었을 때 베이스유 21이라는 거는 편집에서 권한을 보게 되면, 베이스유 21은 방송용 PC의 읽기 쓰기 권한을 갖고 있었고, 그 다음에 신성 21이라는 계정은 권한을 보게 되면 노트북 PC라는 공유 폴더 읽기 쓰기 권한을 갖고 있었는데, 이 방금 그룹을 만들었잖아요. 테스트 그룹. 이 테스트 그룹 안에 계정을 하나를 만들게 되면, 그러게 되면 이 테스트 그룹 안에 권한은 어떤 형태로 주냐면, 노트북 PC하고 방송용 PC를 둘 다 접근할 수 있게끔, 그리고 둘 다 읽기 쓰기, 폴더도 생성할 수도 있고 지울 수도 있고 파일도 생성할 수도 있고 지울 수 있는 그 권한을 줬기 때문에, 이 그룹에 속하게 되면
따로따로 사용자의 계정에 따라서 그렇게 폴더들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폴더들을 지정을 해 놓은 어떤 그런 부분하고 같이 해가지고 이 그룹에 그 권한이 적용돼 있다면 어디든 접근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형태가 되시겠죠. 그러면 사용자에서 베이스 21을 만들었고 신성 21을 만들었는데 이 지금 신성 21이 원래대로 따진다면 이 사용자의 그 권한은 노트북 PC라는 공유 폴더만 되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요거를 만의 경우 사용자 그룹을 유저 그룹에서 테스트 그룹이라는 형태로 변경을 해주게 된다면 그렇게 되면은 그 부분까지 유저 그룹에도 속하고 테스트 그룹에도 속하고 이런 형태로 되다 보니까 신성 21은 말 그대로 그룹 권한인 테스트 그룹에 있는 노트북 PC라는 폴더와 방송용 PC라는 폴더의 그 권한까지 다 이렇게 연계를 받으니까 연계해가지고 그러면 상속을 받기 때문에 이 신성 21이라는 계정은 앞으로 방송용 PC라는 공유 폴더, 노트북 PC라는 공유 폴더를 둘 다 제어를 해가지고 읽기 쓰기를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권한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으로 사용되는 게 바로 이제 그룹의 그런 어떤 역할들입니다. 그룹의 그런 어떤 생성 과정이나 그런 어떤 내용, 그리고 그룹 권한, 그다음에 그룹 뭐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쿼타 설정 이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계정과 그룹 계정의 그런 어떤 간단한 그런 어떤 차이점들에 대한 것을 또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야 될 게 이제 퀵 커넥트라는 거 부분인데 이 퀵 커넥트는 저번에도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뭐 더 이상 설명을 안 드려도 되는 형태일 것 같은데 일단은 다음과 같이 DNS 도메인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인터넷 주소상에서 이제 숫자인 IP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이 네임 서버를 NAS 장비를 만든 시놀로리 쪽에 네임 서버를 등록하는 형태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등록을 해가지고 다음과 같이 이 도메인 네임을 받은 형태로 접근할 수 있게끔 해주는 부분이 이제 퀵 커넥트 부분이었죠.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아이디를 생성을 해가지고 퀵커넥트.2 슬러시 베이스 21 자기 생성 계정 아이디 해가지고 접근하게 되면 나스 장비에도 우리가 일반적인 웹 브라우저 상에서 www.naver.com 해가지고 들어간 것처럼 접근을 할 수 있는 형태가 바로 이제 퀵 커넥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고급이가 뭐가 있었죠? 고급은 별로 뭐 없으니까 일단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외부 액세스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외부 액세스 부분은 우리가 이제 공유기를 통해서 몰려 있는 모든 장비들은 이제 내부에서 이제 액세스하는 형태들, 내부 IP 주소로 연결되어 있는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외부 액세스라는 거는 아까도 설명드린 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www. 문자열로 네이버.com 이렇게 쳐서 나스 장비 쪽에 접근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어떤 기능을 뜻하는 부분인데 일단 대표적인 게 DNS 서버죠. DNS 도메인 네임 서버를 세팅을 함으로써 이제 외부에서 접근할 수 있게끔 해주는 어떤 형태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DNS 서버라는 프로그램을 설치를 안 했기 때문에 서버 프로그램을 설치를 안 했기 때문에 그냥 이 지금 나스 장비를 만든 지금 시놀로지사에서 제공해주는 DDNS라는 서비스를 이용을 해서 외부에서 접근하는 형태를 구현을 해서 보여드리도록 할 겁니다. 이제 그 공인 IP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공인 IP, 외부 IP, 그 다음에 내부 IP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내부 IP는 어떻게 보면 공유기를 통해서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이제 바깥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의 네트워크상에 공유기의 네트워크상에 있는 형태가 아닌 다른 네트워크상에서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없죠. 그래서 그렇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스마트폰을 와이파이 기능을 끄고
데이터 네트워크 기능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 바로 이제 외부에서 접근하는 형태로 형태와 똑같은 그런 어떤 형태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DDNS를 먼저 세팅을 해줍니다. 이 DDNS라는 것은 이제 도메인 네임 서버의 그런 어떤 부분을 빌려주는, 임대를 해주는, 무료로 이렇게 제공을 해주는 그런 어떤 서비스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추가 버튼을 눌러서 DDNS를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서비스 제공 업체들이 쭉 나오는데 많이 사용되는 게 뭐지? 지금 현재 DYN DNS, 다이내믹 DNS 뭐 이런 식들이 많이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이 지금 시놀로지사에서도 이 DDNS를 지금 제공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시놀로지사에서 제공해주는 DDNS를 가지고 접근을 해볼 거고요. 가끔 이제 DNS 서버의 적용이 가끔 이렇게 그 서로 간의 그런 어떤 적용 방법에 따라서 잘 이 세팅하고 매칭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대비해서 공유기 자체에서도 또 DDNS를 하나를 더 서비스를 제공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접근하는 것을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할 겁니다. 일단은 DDNS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호스트 이름이라 해가지고 외부에서 접근할 수 있는 호스트 이름을 기본적으로 입력을 해줘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베이스 21로 입력을 하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뒤에 이 synology.me라는 형태가 시놀로지사에서 제공해주는 DNS의 그런 어떤 주소의 마지막 라스트 문자열이 되는 형태가 되고요. 그다음에 헛비트라 해가지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IP 주소가 유동 IP이기 때문에 IP의 그런 어떤 갱신 주기에 따라서 접속이 끊어졌었을 때 그거를 자동적으로 접속을 연결시켜주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외부 IP 주소 요 부분이 공유기에 세팅되어 있는 공인 IP입니다. 일전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던 바로 이제 외부 IP가 되죠. 모든 그 세계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인터넷망은 오직 이 외부 IP, 공인 IP만 인식을 합니다. 그리고 공유기 내부에서 할당받은 내부 IP는 인식을 못하는 형태가 되죠. 그래서 그거를 인식하게끔 해주는 게 바로 이제 라우팅 과정이라고 그 라우팅 과정과 공유기 내에서 IP 포워딩 과정을 통해서 둘이 연결을 시켜가지고 대표 주소인 공인 IP 주소를 찾고 웹브라우저상에서 그 공인 IP 주소의 외부 IP에 연결되어 있는 공유기 내부에서 할당받은 내부 IP 중 나스 장비라는 어떤 형태의 IP가 어떤 걸로 할당이 되어 있냐, 몇 번으로 할당되어 있냐를 포트 포워딩을 통해 가지고 연결을 시켜 가지고 그쪽을 통해서 나스 장비에 접근하게끔 하는 형태, 그렇게 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DDNS 제공업체 웹사이트 뭐 방문합니다. 이거 뭐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확인 누르고요. 확인 눌러주면 되는 형태가 되지고요. 그러면 다음과 같이 베이스 21.synology.me라 해가지고 호스트 네임이 하나가 만들어지고 현재 이 상태는 로드 중이라 해서 나오는데 조금 기다리면 표시가 되집니다. 상태가 이제 정상적으로 작동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라우터 구성 부분이 있는데 이 라우터 구성이라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라우터를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IP 공유기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유기 내에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포트들이 있습니다. 공유기 내부에만 있는 게 아니고 나스 장비의 운영체제인 지금 리눅스 내에서도 서비스를 해주기 위한 포트를 활성화시켜줘야 되는데 그 포트를 활성화시켜주는 부분이 이제 뭐 라우터 구성 중에 라우팅 설정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라우팅 설정 과정을 한번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우팅 설정이라는 형태를 누르게 되면 이제 자동적으로 이 나스 장비의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랜카드에 뭐 포트, 그 다음에 랜카드의 게이트웨이, 거기에 접속되어 있는 뭐 IP 주소, 그 다음에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 그 다음에 네트워크 환경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확인, 그 다음에 DNS 서버 확인, 라우터 정보 감지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잘 호환이 되는 공유기라면 여기 네트워크 환경도 바로 체크 표시로 나오고 녹색 체크 표시로 나오고 바로 이렇게 세팅이 완료가 되지는데
제 지금 현재 이 IP021은 이번에 산 거라서 또 뭐 신버전이라서 지금 이게 제대로 감지가 안 됐다는 형태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일단 다음 넘어가면 다음과 같이 PMP로 작동되지 않는 형태의 거, 예, 그런 어떤 라우터를 자기가 찾았다고 하면서 IP타임 A2004를 찾아줍니다. 그러면 일단 찾아줬으니까 적용 버튼을 눌러주고요. 적용 버튼을 눌러주면 일단은 라우팅이 정상적으로 작동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생성 버튼이 있는데 이 생성 버튼에서 이제 포트의 전달 규칙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달 규칙이 뭔지 저도 이제 가끔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좀 리눅스를 한 지가 오래돼 가지고 아무튼 전달 규칙이라는 걸 생성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두 가지 방법, 내장 응용 프로그램과 사용자 지정 포트 이렇게 있습니다. 사용자 지정 포트로 들어가면 더 복잡하고 어려우니까 내장 응용 프로그램을 확인해서 보게 되면 조금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어떤 부분들이냐면 각각의 지금 현재 로컬 포트와 라우트 포트라고 되어 있는데 라우트 포트, 로컬 포트 뭐 다 일단 뭐 둘째 치고 이름을 보게 되면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DSM이라는 어떤 형태가 관리 UI, 그죠? 뭐 유저 인터페이스, 그 다음에 뭐 파일 스테이션, 다시 한번 여기 보면 이렇게 파일 스테이션, 뭐 오디오 스테이션, 여기 보면 이렇게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다운로드 스테이션, CMS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어떤 형태의 거는 소리를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죠? 그래서 요 두 개는 체크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웹스테이션하고 443 포트. 웹스테이션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제 홈페이지에서 우리가 도메인이죠, 내 도메인. 그렇죠. 홈페이지 주소가 일반적으로 홈페이지 주소라보다도 인터넷 주소를 할 수 있죠. 인터넷의 기본 주소가 80번 포트, 80번 포트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웹스테이션, 그 다음에 또 웹스테이션만 있는 게 뭐 포토스테이션, 웹메일 이런 식인데 이제 뭐 이런 어떤 웹스테이션도 웹서버를 세팅을 하고 그 다음에 메일 서버도 세팅하고 해야만 작동되지는 건데 기본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형태 것들이 내가 이제 서비스를 규칙을 정하고자 한다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앞으로 하나하나 해가지고 웹 서비스까지 진행을 할 생각이니까 체크를 해줄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443번인데 요즘 이제 웹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여기 위에 보면 안전하지 않음 되어 있죠. 예전에는 이제 하이퍼텍스트 프로토콜 HTTP라는 형태가 HTTP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그런 어떤 프로토콜 네임이죠. 규약이 되어 있는 HTML 그런 어떤 웹상에서 인식되지는 그런 어떤 형태의 문서 규약이라 할 수 있는데 이 문서 규약이 http://라는 그런 어떤 형식으로 됐었는데 이게 이제 그 서버 사용자들이 많이 이렇게 늘어나고 그 다음에 컴퓨터에 이제 해커들의 그런 어떤 부분들로 인해서 리눅스가 오픈 소스이다 보니까 이런 어떤 부분에서 취약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80번 포트를 대부분 안 쓰는 형태, 막아버리는 형태로 이렇게 나와 있는 형태들이 많죠. 그래서 80번 포트를 쓰지 않고 HTTPS 뒤에다가 시큐어 해가지고 보안이 설정되어 있는 웹 서비스를 제공한다. 요즘 이제 인터넷 사이트를 제공하는 여러 가지 그런 어떤 ISP 업자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모든 사이트 들어가면 HTTP만 있는 게 아니라 HTTPS가 붙어 있는 형태로 웹에서 주소를 접근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용되는 포트가 443번 포트입니다. 그래서 요 네 개만 일단 세팅을 하고 거고. 그래서 현재 있어서 내부 IP에 그렇게 접근할 수 있게끔 해주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제 우리 지금 이제 이 나스 장비에 접근하는 포트가 http 콜론 해가지고 뭐 퀵커넥트.2 신성 21 해가지고 들어갈 수도 있었습니다만 원래 기본 포트가 정해져 있는 게 5000번 포트라고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5000번 포트에 해당하는 거를 지금은 접근을 할 때 그 어디에서 봤습니까? 접근을 할 때 이 외부 IP 주소로 모든 그런 어떤 웹상에서 외부 IP 주소만 인식을 한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외부 IP 주소를 통해 가지고 내부 IP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부 IP에 어떤
IP 번호에 물려 있다는 걸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라우팅 구성을 마무리를 하고 요거는 뭐 안 해줘도 일단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외부 IP가 바로 내부의 나스 장비, 본인이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나스 장비의 내부 IP 주소하고 물릴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바로 이제 포트 포워딩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IP 공유기 내부에 이제 들어와서 제가 이미 이제 열어놨는데요. 열어놨는데 일단 뭐 다시 한번 열어보죠. 내부 IP 주소는 게이트웨이 그 공유기에 접근하는 주소는 게이트웨이 주소를 치면 된다고 그랬죠. 게이트웨이 주소 치고 본인이 관리자로 되어 있는 형태의 관리자 아이디하고 암호를 입력해주고 로그인한 다음에 관리 도구 들어가서 고급 설정 들어가가지고 고급 설정에 NAT 라우터 관리 모든 게 이제 공기마다 조금씩의 메뉴는 틀리지만 이렇게 다 나옵니다. 그래서 포트 포워딩 요 부분에서 이제 규칙을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일단 뭐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것들 전체를 쭉 눌러가지고 다 삭제를 하고요. 새로 하나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규칙 추가해가지고 규칙 이름에 지금 이제 www도 있고 아까 우리가 실롤로지에서 봤던 지금 라우팅 과정에 보았던 그 포트만 이제 포트 포워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규칙 이름은 뭐 나스 장비다 하면 나스 장비 줘주시면 되고 이렇게 주고 현재 있어서 이 나스 장비에 물려 있는 거는 제가 11번이라고 그랬죠. 나스 장비가. 그래서 11번 내부 IP 주소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내부 IP 주소 이 11번이 바로 지금 나스 장비입니다. 그래서 이 나스 장비의 외부 포트 외부에서 네임 서버 도메인으로 치고 들어오는 5000번과 5001번을 내부 그러니까 공인 IP로 치고 들어오는 그런 어떤 형태의 포트 5000번과 5001번을 5000번이고 꼭 5000 5000 일단 5000번을 할게요. 기준을 나중에 포트 5000번 이상으로 바꿔야 되죠. 남들이 모르는 걸로. 그 다음에 외부 공인 IP로 치고 오는 5000번과 5001번의 포트는 내부 IP의 5000번과 5001로 바로 이렇게 포트 포워딩을 한다. 그러면 내부에 어떤 IP 주소냐 11번인 나스 장비의 포트 포워딩을 한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적용하게 되면 여기가 이제 규칙이 하나 더 생기게 되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IP 접근을 할 수 있는 형태가 되지고 아까 보셨던 www 있죠. 그것도 똑같습니다. 여기서 새 규칙 추가 www 주고요. www의 80번도 마찬가지 내부에 80번으로 들어오는 형태로 규칙을 적용을 해주고 11번 그리고 또 하나를 추가하고 새 규칙을 하나를 추가하고 이번에는 그냥 WWWS라고 그러죠. 11번 여기에 443번 포트를 11번에 443으로 포트 포워딩을 한다라고 해서 적용해주고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포트 포워딩 과정이 이제 모든 게 끝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저장을 해놓고 마무리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제일 처음에 공유기 내부에 들어오면 공유기 관리자 모드에 들어오면 여기 이 외부 IP 주소가 있는데 이 외부 IP 주소가 공인 IP고 이 공인 IP만이 인터넷에서 인식을 한다고 이야기 드렸기 때문에 모든 인터넷에 도메인 네임을 치게 되면 일단 그 다음에 공인 IP인 외부 IP 주소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이 IP를 찾은 다음에 라우팅 과정을 해놓으면 이 IP하고 연동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외부 IP를 찾았는데 그 다음에 외부 IP에서 공유기에 있다 하는 거, 물려 있다 하는 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인식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공유기 내부로 이제 접근을 하게 됩니다. 이 외부 IP 주소를 통해서. 그러면 이제 공유기 내부에 이렇게 접근을 해서 보니까 공유기 내부에는 할당되어 있는 DHCP 자동 IP 할당 그런 어떤 서버를 통해서 할당되어 있는 그런 어떤 IP 주소들이 여러 개가 있는 형태로
나오게 되죠. 내부 IP 설정을 들어가서 보면 다음과 같이 제 지금 나스 장비는 11번, 그 다음에 뭐 노트북은 뭐 지금 예, 노트북은 꺼져 있네. 지금 방송용 PC는 6번,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 뭐 현재 뭐 스마트폰이나 되겠죠. 뭐 그거는 7번, 8번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어디로 가야 될지, 그쵸? 말 그대로 이제 외부 IP 주소에도 내부 쪽에 몇 번 그 IP 주소인 나스 장비로 가야 될지를 모르게 되는 형태가 되죠. 그래서 그거를 알게끔 해주는 게 바로 이제 포트 포워딩이죠. 그래서 포트 포워딩에서 11번으로 가라 이렇게 해주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포트 포워딩의 과정이고, 여기서 이제 모든 세팅이 완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일단 한번 쳐보면 베이스 U21 시놀로지 미 콜론 뭐 5000번 해가지고 접근을 하게 되면 똑같이 나스 장비로 접근이 되집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설명드린 것처럼 현재 상태 이 지금 컴퓨터 방송용 PC는 지금 공유기를 통해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내부 네트워크망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제 작동이 되지는 형태처럼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이제 바깥에서 타 그런 어떤 네트워크망에서 확인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타 네트워크망에서 확인하는 형태가 지금 여기에서는 확인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접근을 해보도록 할 겁니다. 이 스마트폰이 와이파이하고 연결되면 내부망이 되는 거고, 이 스마트폰의 와이파이를 끄게 되면 내부망이 아닌 외부망으로 연결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바로 네트워크를 사용해서 하는 형태가 외부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스마트폰에 요 스마트폰의 인터넷 브라우저를 열어 가지고 우리가 접근을 한번 해보도록 할 겁니다. 아까 그 주소를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이스U21 synology.me 이렇게 해서 접근이 되지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ynology.me 5000번. 지금은 아까 그 나스 장비를 제공한 시놀로지사에서 준 DDNS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접근하는 과정이죠. 접근했던 부분이고, 이게 지금 현재는 접근이 되지는데 DNS 서버의 적용 그 타이밍이 있습니다. 타이밍이 각각의 이제 갱신 타임이라고 그러는데 DNS 서버를 세팅해주는 또는 제공해주는 업체에 따라서 갱신 시간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바로 이게 접속이 되지는 게 아니고 일정 시간이 지나야만이 DNS에 접속될 수 있게끔 인정이 되기 때문에 바로 이거를 세팅했다 해서 바로 스마트폰에 와이파이를 끄고 접근해 가지고 봤었을 때 안 열릴 수도 있습니다. 네임 서버로 해 가지고 도메인 주소로 해 가지고, 그럴 때는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해보시면 정상적으로 접근이 되집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IP타임이라는 공유기 자체에 또 특수 기능 안쪽에 들어가면 DDNS가 있는데, 여기서도 DDNS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도메인을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도 제가 하나를 만들어 놨거든요. base21.iptime.org. 호스트 네임 똑같이 입력하는 거 똑같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뭐 아이디에다가 뭐 메일 주소 적어주고 등록 버튼만 누르면 새로 생성이 되집니다. 근데 여기 지금 시놀로지에서 제공하는 DDNS는 네임 서버 갱신 시간이 좀 길어요. 하지만 이 지금 IP타임에서 제공해주는 DDNS의 이 도메인 주소는 IP 갱신 시간이 좀 짧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바로 접근이 되지는 걸 제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걸로도 똑같이 접근이 되집니다. IP타임에서 제공해주는 DDNS를 해가지고 접근한 형태를 이렇게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임 서버 쪽이 DDNS를 세팅했다 해서 바로 이렇게 적용이 되지는 어떤 경우도 있고,
네임 서버의 갱신 주기에 따라서 그렇지 않고 조금 기다렸다가 인식되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 부분 이제 세팅해 가지고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이렇게 기다렸다가 접근해서 해보시면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좀 설명이 많이 길어졌는데 일단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제어판에서 오늘은 이 그룹까지 설명을 드리고 퀵 커넥트 외부 액세스까지 일단 설명을 드리고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또 다음에 나머지 하나하나 이렇게 순서적으로 밟아가면서 또 하나하나 자세한 것들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제 영상을 마치고 도움이 되셨다면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도움이 되셨다면 또 많은 구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